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랑케로 대표되는 객관주의와 크로체로 대표되는 주관주의죠. 객관주의자 랑케는 역사가를 무보정 카메라처럼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과거 사람들의 눈으로 있었던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랑케의 꿈은 역사가가 주관이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자아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에게 역사는 박제된 나비처럼 고정된 과거의 기록일 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객관주의 역사가는 먼지만 날리는 지루한 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주관주의자 크로체는 역사가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주관주의자는 수많은 역사적 팩트 중에서 무엇이 주연급인지 선택하고 그걸 어떻게 배열하여 제시할지 고민하죠. 그의 도구는 무미건조한 기록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상상력과 문학적 표현력입니다. 크로체는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다는 뜻이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역사가의 주관이 가미될 때만 비로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써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면모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어내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역사 해석의 뿌리는 반드시 인류 정신의 보편적 원리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며 절대주의적인 면모도 보여줍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거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역사는 드라마나 소설과 마찬가지로 신화, 즉 해석과 설명의 원시적인 형태에서 자라났다. 어린이가 듣는 동화나 지적인 어른이 꾸는 꿈에서처럼 사실과 허구 사이에 선을 긋지 않은 채 남겨진 신화에서 주관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군요. 휘츠의 선행사는 미톨로지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history. 주제는 역사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역사에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는 이유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신화와 역사, 그것들이 공유하는 것. 2번 일리아드의 역사적 요소. 3번 역사, 사실과 허구의 상호작용. 4번 역사의 허구적 요소. 첫 문장만 본다면 보기 3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확인차 계속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리아드에 대해 말했다. 그것을 역사로 읽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허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을 허구로 읽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역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호모의 일리아드를 예로 들면서 이 작품에는 허구와 사실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이런 정도까지 일리아드와 비슷해서 허구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사실을 단순히 선택, 배열, 제시하는 것은 허구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배열하고 제시하는 건 주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중의 의견은 옳다. 첫째, 역사가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면 위대해질 수 없고, 둘째, 기범과 토인비 같은 역사가들이 지루한 학자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다.
Dry as Dust는 월터 스캇 경이 만든 이름인데 그 자신이 역사보다는 소설로 더욱 위대했던 역사가였다. 더 탁월한 동료의 사실적 부정확성을 회피하는 지루한 학자보다. 여기서 더 탁월한 동료들은 기번과 토인비 같은 역사가들을 가리키고 사실적 부정확성은 허구를 가미했다는 걸 나타내며 기번과 토인비가 주관주의 역사가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죠. 두 개의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insistance와 동격인 명사절입니다. dry as dust는 dry as dust를 붙여 쓴 것으로 직역하면 먼지처럼 건조한이란 뜻이지만 너무 학구적이어서 지루한 학자를 비꼬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의 작가는 일리어드 같은 작품과 기번이나 토인비 같은 역사가를 예로 들면서 역사를 쓸 때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주관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군요. 어쨌든 핵심어는 history. 주제는 역사는 사실과 허구의 상호작용이다. 혹은 주관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역사관. 문제를 봅시다. 보기 1, 2, 4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너무 부분적입니다. 정답은 3번. 호머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으로 그가 남긴 두 편의 서사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는 역사책이자 위대한 드라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리어드의 배경은 트로이 전쟁이며 호머는 전쟁 막바지에 단 며칠, 그것도 주인공 아킬레스의 분노에만 집중하죠. 아킬레스는 그리스 진영의 전쟁 영웅이지만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다투고 나서 나 안 해 새끼야 라며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아킬레스의 절친이 전사하자 눈이 뒤집혀서 복수에 나서죠. 이건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제어 불가능한 분노가 어떻게 개인과 국가를 비극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귀향길에 오르죠. 그러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귀향길에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외눈박이 거인, 유혹하는 세이렌 등 온갖 괴물들과 싸우며 10년을 떠돌죠. 이건 단순한 판타지 모험담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로드무비이자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생과 유혹에도 오디세우스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쓰고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호모의 방식에 객관주의자 란케는 강한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반면에 주관주의자 크로체는 호모가 만들어낸 허구적 장치야말로 과거를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위대한 예술적 기법이라고 극찬했겠죠.